여기 길에서 남성들이 한 여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마음대로 더듬고 껴안는 성추행까지 일삼고 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신 안젤리나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리나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고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보람차고 즐거웠죠. 국내선 비행만 하던 저에게 처음 국제선 비행 스케줄이 배정되었는데 목적지는 인도였어요. 인도 비행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릴 적 읽었던 책 속에서 인도의 신비로운 문화와 아름다운 타지마할의 모습에 매료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인도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었죠. 비행을 준비하며 저의 첫 인도 여행을 기대하며 정말 많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기대한 저와 달리 승무원 선배님들은 인도 비행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나서 인도 비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선배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표정은 마치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죠. 선배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들은 그저 네가 인도 비행을 한번 해보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하며 제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아했지만 첫 국제선 비행이자 첫 인도 비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어요. 선배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얼른 인도행 비행기에 오르고 싶었죠. 비행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인도의 문화와 풍경을 직접 보는 상상이 가득했습니다. 타지마할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도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를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제 기대감은 인도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인들의 기분 좋은 미소와 친절한 인사가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꽤 많은 수의 인도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구에 도착한 후 아무렇지 않게 휠체어에서 일어나 멀쩡히 걸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승객이 갑자기 멀쩡히 걸어 비행기에 타는 모습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인도인들은 검색 때 우선 통과나 패스트 보딩을 위해 종종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환승편의 경우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들이 다음 항공편까지 알아서 안내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몇 개월 전엔 한 비행편에서 인도인 승객 20명이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제 머릿속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도 없고 혹시라도 거절을 했다가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인들의 이런 행동이 다른 승객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거기다 이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승객은 이코노미 좌석이 불편하다며 너무도 당당하게 비즈니스 좌석으로 자리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몇 차례 설명을 해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이륙 전부터 진땀을 뺐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 중년 여성 승객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제지하자 그녀는 여기서 싸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목소리와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중에도 상황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떤 인도 승객은 자신이 배지미를 신청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아무리 확인해도 신청 내역이 없다는 제 말을 듣고도 계속 우기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승객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제 설명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인도 승객들은 비행 내내 끝도 없이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여쭤보니 공짜니까 당연히 마셔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알코올 음료는 규정상 한 사람당 3잔까지 제공되지만 어떤 승객은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요구했습니다. 인도 승객들이 술과 각종 음료를 끝도 없이 마시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화장실은 비행 내내 비워져 있는 적이 없었죠. 한 캐나다인 승객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고 나와 달려가 보니 변기에 똥이 범벅인 상태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인도 승객들이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 정말 충격적인 냄새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계속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장님이 막내인 저에게 다른 일은 하지 말고 화장실만 전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정말 비행 내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비행 중 가장 역대급이었던 승객은 통로 바닥에서 자는 승객이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외의 시간에는 승객들이 쉴 수 있도록 조명을 어둡게 해놔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한 인도인 남자 승객이 위험하게 통로에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통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 비행을 시작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저는 인류애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비행을 통해 제 승무원 생활에 대한 생각이 크게 흔들렸고 이런 비행을 계속해야 한다면 승무원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와 선배님들은 몇 시간 동안 인도인들에게 탈탈 털리며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왜 선배들이 인도 비행을 반기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죠. 저는 인도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제발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행 때문에 너무나 지쳤지만 그래도 인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동기와 함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비행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를 잊고 인도의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물론 선배들은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동기와 함께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를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저와 동기는 바라나시 성지로 가기 위해 릭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릭샤는 현지에서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라 생각했죠. 기사가 제시한 가격은 30루피였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바라나시의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기사가 도중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300루피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기사는 30루피라고 말했던 터라 갑자기 300루피로 바뀐 가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가격을 바꾸냐고 따지자 기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300루피를 내놓으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변에 다른 릭샤 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치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윽박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돈을 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동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상황이 심각해 보여 저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더 큰 갈등에 휘말릴까봐 걱정이 되던 중 우리는 그냥 300루피를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릭샤에서 내릴 때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희를 지켜보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라던 인도의 신비로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죠. 결국 우리는 불편한 기분을 느끼며 바라나시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우리는 도시의 고대 사원과 겐지스 강가를 탐방하려 했지만 릭샤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동안 느꼈던 긴장과 불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라나시의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웠고 겐지스 강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강가에 가까이 다가가니 그 냄새는 숨이 막힐 정도였고 강물의 색은 너무나 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소들이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소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강 주변과 거리에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소똥이 가득했어요. 근데 소똥이라기에 작은 정체 모를 것들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의 똥이었어요. 저와 동기는 골목골목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구석에서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에 똥을 누고 있는 모습을 그날 하루에만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본 어떤 상황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실 상태도 참담했습니다. 여행 전부터 화장실은 이미 상상 이상의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상태를 경험하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의 벽은 때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변기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고 그 악취와 오물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동기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는 결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항상 준비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인도의 현실을 마주하니 그동안의 기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라나시의 거리와 화장실에서 느낀 불쾌감과 불편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기대와 흥미로 가득했던 첫날의 감정은 현실을 마주하며 급격히 사라져버렸죠. 저와 동기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온 저와 동기를 보며 선배들은 알만하다는 표정이었는데 저도 왜 선배들이 호텔방에만 있겠다고 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깨끗한 화장실을 보니 너무나 반가울 지경이었죠. 침대에서 쉬며 인도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인도의 화장실은 아주 악명이 높더라고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인도의 화장실에 놀랐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 기사들을 보며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가정집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힌두교에서 소의 똥은 신성한 것이지만 사람의 똥은 불결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집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아닌 거리에 배변을 하는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2015년 통계 기준 국민 10명 중 무려 4명이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노상 배변으로 인해 각종 전염병이 생기고 여성들의 경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도 이러한 문화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불가촉 천민 아이 2명이 노상 배변을 하다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다른 카스트 남성에게 맞아 죽은 일까지 있었더라고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당시 인도 총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인도 내에 화장실 1억 개를 만드는 클린 인디아 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도 물 부족, 관리 부실, 관행 탓으로 인해 노상 배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도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던 것인데 그래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인도의 문제는 화장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동기와 함께 바라나시를 걸을 때 묘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거리에 있는 인도인 남성들이 지나가는 저와 동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친절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팔에 손을 대려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과 접촉이 계속 시도되었죠. 인터넷에서 여성 여행자들의 인도 여행 후기를 읽어보니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를 겪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인 여성 한 분이 인도의 축제에서 인도인 남성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인도인 남성들이 여성을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가슴과 어깨 등을 마구 주무르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본 사회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지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여성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여행 중에 느꼈던 불안과 불쾌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인도의 거리에서 겪었던 성추행의 시도와 그에 따른 불안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니 여성 여행자들이 인도에서 겪는 성범죄 피해가 빈번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절대로 여자끼리 여행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인도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거리와 문화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들의 인권이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라나시에서의 경험과 다른 여행자들의 후기를 통해 인도 여성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기는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인도의 문화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 여행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했지만 인도와 인도인들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도 비행 스케줄을 마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편에서도 인도 승객들의 민폐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제발 앞으로 제 스케줄에 인도 비행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랬죠. 비행이 끝나고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공기와 편안함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인도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였던 만큼 캐나다에서의 일상은 소중하고 안정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선 비행 스케줄을 소화하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인도 비행에서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새로운 국제선 스케줄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행 비행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곳일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배들 모두 입을 모아 한국 스케줄이 정말 행운과 같은 비행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대적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경험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말처럼 한국 스케줄이 행운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행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지,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기대감을 품으며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행 비행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힘든 경험을 뒤로하고 긍정적이고 신선한 경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비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은 저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기대감을 안고 비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행 비행 날,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기내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인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선배들이 행운 같다던 한국 비행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승객들의 예의 바름이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모두가 차분하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각자 자신이 예약한 자리에 빠르게 착석했습니다. 탑승 시부터 불편을 준 인도 승객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승무원인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이 저를 따뜻한 기분으로 감싸주었고 한국 비행의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 승객들은 모든 일에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음료와 기내식을 제공할 때도 승객들은 필요한 것만 요청하며 과도한 요구 없이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종종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간결하게 표현했고 저희가 승객분들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승객분들이 저와 동료들에게 큰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비행 중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승객들은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 한 분이 기내식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방식은 저희 승무원들에게 큰 배려였고 저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승객들은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승객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수화물을 챙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는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승객들은 자신이 내릴 준비를 미리 하고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동시에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공항보다도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대리석 바닥은 반짝이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공항 내부는 조명과 색상 배치가 아늑하고 우아했습니다. 공항을 걸으며 이곳의 인프라와 시설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체크인과 출입국 절차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기하며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응대도 매우 정중하고 친절했으며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공항 내의 안내 표지판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판과 친절한 시각적 안내는 해외에서 온 여행객들이 혼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동안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을 여행하며 느낀 것은 인도와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과 안전함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거리를 걸으며 느끼는 청결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료 화장실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워서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무료로 제공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각 화장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항상 잘 관리되고 있어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 헤매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쇼핑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명동, 강남, 그리고 동대문 등 다양한 쇼핑 지역을 돌아다니며 화장품부터 시작해 최신 패션 아이템까지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패션은 유행을 선도하며 다양한 스타일과 품질 좋은 제품들을 만날 수 있어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쇼핑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제품의 퀄리티도 뛰어나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밤 거리는 안전하고 활기차서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낮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했는데 서울에서는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제 동기와 선배들 또한 한국에서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소들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기며 모두가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선배들도 인도 비행 때와는 달리 호텔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을 탐방하며 서울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더라고요. 왜 선배들이 한국 비행 스케줄을 행운이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인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의 여행이었기에 그 대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비행 스케줄의 일환이 아니라 제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며 다음 여행지에서 또 어떤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비행은 제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고 앞으로의 비행 스케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